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니벨로라고 하면 흔히들 동네 마실용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동네에서 가볍게 타려고 처음 미니벨로를 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주력으로 매일 타고 다니면서부터 점점 미니벨로라는 자전거가 정말 매력적인 자전거라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미니벨로 타는 요령도 생겨서 동네 마실용이 아니라 중장거리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천후로 즐겁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니벨로라는 장르는 동네 마실용 자전거로만 타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자전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의 완성도나 디자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됐다고 생각되고요. 동네 마실용 자전거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정말 활용도가 좋은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니벨로가 접이식이 많기 때문에 접이식 자전거의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드 자전거, MTB도 탔었고 지금은 미니벨로를 타고 있는데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피팅이었습니다. 내 몸에 딱 맞게 세팅해서 타야 동네 마실용이든 장거리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니벨로가 피팅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니벨로는 원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장, 인심, 팔다리,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품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70 초반으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니벨로가 오버럴 리치, 즉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라이딩 스타일 자체가 허리를 많이 숙여서 타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더 좁게 해서 타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마실용으로 잠깐 타시게 된다면 허리를 펴고 좁게 해서 탔을 때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좋은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적응 기간을 두고 점점 본인에게 맞는 피팅 자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맞는 피팅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제가 미니벨로를 오랫동안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안장 높이입니다. 안장 높이는 사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장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기 때문에 조절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며 안장의 편한 위치에 앉아 발목을 일자로 한 상태에서 다리를 쭉 폈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려지는 정도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장과 핸들 간격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팅할 때 팔꿈치의 끝선을 안장 앞부분에 대고 팔을 뻗었을 때 핸들바에서 공간이 손가락 2개 정도는 나오게 해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니벨로는 아마 이 정도의 공간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안장을 앞뒤로 이동을 해서 간격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안장으로 피팅하게 되면 페달링의 자세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크랭크 암을 수평이 되도록 위치해 주시고 발목이 일자가 된 상태에서 무릎의 끝선을 따라 아래로 일자로 떨어졌을 때 페달의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즉 안장을 너무 뒤로 밀거나 앞으로 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가변 스템이나 핸들 포스트의 각도가 다른 부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부품을 변경하시기 전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 사이즈에 맞는 미니벨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미니벨로가 원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피팅에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 사이즈로 나오는 건 맞지만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의 특성상 브랜드마다 프레임의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프레임 크기를 가진 미니벨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이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메디슨 모노나 7FR 모델입니다. 시마노 그립 시프트와 시마노 투어니 7단 드레일러가 적용된 입문용으로 저렴하면서도 부담없이 탈 수 있는 미니벨로입니다. 모노나 7CA 모델도 있는데 머드가드 유무와 스틸 크랭크냐 알로이 크랭크냐에 따라서 가격과 모델이 조금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 사이즈를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휠베이스의 간격을 재보면 모노나의 경우에는 960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델타 모델을 보시면 1020이고요. 다음으로 시포스트와 핸들포스트 간격입니다. 모노나 모델은 540, 그리고 델타 모델이 560 나옵니다. 물론 시포스트 기둥과 헤드 부분의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간격이 오버롤 리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노나 모델이 델타 모델에 비해 프레임이 작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노나 모델이 아동용 자전거는 아니고요. 성인분들이 타셔도 되지만 애초에 프레임 사이즈가 작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신장이 작으신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두었는데 실제로 타보니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신체 사이즈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가변 스템이나 핸들포스트 각도가 다른 제품, 그리고 싯백으로 구성된 싯포스트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싯포스트를 활용해서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넓혀 가시면서 적응을 하신다면 로드 자전거 부럽지 않은 장거리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단거리 위주로 살살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피팅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미니벨로로 전천후 라이딩을 하고 싶고 장거리 라이딩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니벨로를 구매하시면 그냥 타시지 마시고 프레임 크기도 체크해보고 추가로 이런 부품을 구매하셔서 제대로 세팅을 하신다면 좀 더 쾌적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